그냥 삶의 방향 자체가 내가 좀 남을 위해서 선한 영향을 끼쳐야겠다라는 이 타이틀이 생기니까, 인생에 좀 목표가 생기니까 직업이라는 걸 떠나서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지게 되더라고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간호사에게 힘이 되는 제품과 서비스로 간호사를 간호하는 널스노트라는 기업의 대표 오성훈입니다. 현재 간호사를 위한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을 하고 있고, 간호사를 위한 공감툰을 연재하면서 5만 명 정도 되는 팔로워분들과 함께 소통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간호학과라는 무슨 사명이 없이는 사실 굉장히 힘든 곳인 것 같긴 하거든요. 저는 그런 건 전혀 없이 일단 성적과 취업, 이 시대의 모든 청년들이 고민하는 것 때문에 처음에 사실 간호학과를 갔었고, 그러다 보니까 대학교에서 적응을 못했어요. 정말 충격적으로 1학년 때 성적이 전교 꼴등이 나오더라고요. 정말 적응도 어렵고 다니기도 싫고 수업도 잘 안 나가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제가 군대를 좀 갔다 오면서부터 좀 완전히 좀 뒤바뀌어가지고 제가 사실 이 자리에 있었을 수 있었던 거고, 이제 군대에서 많은 생각들 하잖아요. 내가 왜 태어났을까? 내가 왜 살까? 삶의 이유나 삶의 가치에 대해서 좀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간호학과까지 와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지 좀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좀 고민을 하게 됐고, 자연스럽게 남을 좀 돕는 일, 내가 지금 들어와 있는 이 학과가 남을 위해서 뭔가 헌신하면서도 또 돈을 또 벌고, 또 그것들 계속 했을 때 계속 선한 영향력이 저는 쌓인다 생각을 하니까, 내가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려면 실력이 있어야 되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대학병원을 가야겠다. 그래야지 더 많은 케이스들을 보고 간호 쪽으로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인생에 좀 목표가 생기니까 직업이라는 걸 떠나서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지게 되더라고요. 그냥 삶의 방향 자체가 내가 좀 남을 위해서 선한 영향을 끼쳐야겠다라는 이 타이틀이 생기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되지? 역산이 되잖아요. 나의 그 삶의 가치가 바뀌는 순간, 그럼 가치 있게 살려면 뭐 해야 되지부터 고민하게 되고, 가치 있게 살려면 더 많은 공부를 해야겠네? 더 큰 병원에 들어가서 더 실력을 쌓아야겠네? 그렇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공부도 열심히 하게 되고, 그냥 그때부터는 제가 스스로 누가 하지 말라고 해도 오히려 잠을 자라고 해도 했던 것 같고, 1학년 때는 굉장히 암울하고 어려웠지만 2학년 때부터는 굉장히 사명이나 소명의식이 좀 생긴 상황에서는 좀 많이 다르긴 하더라고요. 이것도 이제 SNS를 하게 된 이유랑 좀 비슷한데, 간호사를 제가 간호하겠다는 미션을 가지고 살진 않았었거든요. 근데 제 주변에 있는 동기들, 그리고 저랑 같이 입사했던 사람들이 한 70%가 그만뒀어요. 왜 도대체, 저희 병원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그러는 거예요. 1년 안에 50% 이상이 그만두고 한 3년 안에 70%가 다 그만둬버리니까 병원에 남아나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러면 내가 환자를 간호하기 전에 진짜 이 간호사들을 어떻게 간호할 수 있을까를 계속 고민하게 됐던 것 같고, 이들이 그러면 좀 더 나은 환경에서 근무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줘야 될까, 그냥 이러면서 고민했던 것 같아요. 이제 간호사분들의 교육 쪽 문제가 좀 있더라고요. 사수가 있고 부사수가 있으면 그것들이 구전되는 형식으로 많은 분들이 일을 하잖아요. 간호사들 똑같죠. 그래서 누가 알려주면은 받아 적고, 그것들 노트에 정리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습득하는 과정인데, 그래서 원래는 1년 정도의 그 교육기간이 필요한데, 의사처럼 인턴 기간이라든지 적응할 수 있는 기간이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간호사가 1, 2개월 만에 현장에 투입이 되고 있다 보니까 그냥 실수하고 어려움을 겪고 맨날 혼나고, 그런 것들 때문에 간호사들이 1년에 많이 그만두는 거거든요. 이걸 좀 도와주고 싶다. 내가 인력 부족이라든지 3교대 근무하는 거 어려운 거 못 도와주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 말고 어떻게 하면은 이분들이 짧은 기간 안에 좀 잘 적응할 수 있고, 그리고 맨날 구전돼서 노트, 오프라인으로 적어지는 노트는 사실 다 자기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검색도 못하고 찾아볼 수도 없고. 근데 이제 그게 만약에 앱으로 누군가가 잘 정리해 놓은 게 계속 이어지고, 언제 어디서든 검색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업무함에 있어서 어려울 때마다 찾아본다면, 그것만으로도 사실 제 한 명이 개발한 제품이 전국에 있는 어려움을 겪는 간호사들에게 갔을 때 엄청나게 또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비즈니스로 뭔가 남을 도울 수 있는 혁신적인 도구를 만들자라는 마음으로 일단 창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일들을 일하면서 했던 것 같고, 뭐 예를 들면 굿즈를 만들어 보자, 우리가 간호사분들을 위로하고 그들이 수고하고 있다는 걸 알려주는 뭐 키링이라든지 뭐 배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또 우리들은 그들에게 또 응원을 해주자 하니까 또 그런 부분들도 조금씩 그 간극 사이사이에 했던 것 같고, 그리고 저희가 1년에 한 번씩은 꼭 좀 캠페인 같은 걸 했어요. 간호사들의 인식 개선 캠페인이라고 해서, 간호사분들은 의료인이거든요. 국가에서 이제 인정한 의료인인데 그냥 누군가 봤을 때는 그냥 서비스직, 내 아픈 병수발 해주는 사람 아니냐 하면서 무시하는 경향도 있고, 근데 돌이켜보면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옆에 간호사가 있거든요. 뭐 산부인과를 갔을 때도 옆에는 간호사가 있었을 거고, 뭐 내가 몸살 나가지고 장염 걸려가지고 아파서 정말 힘들어할 때 수액을 누가 놔주는데요? 간호사가 놔주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잊고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 알려주자, 대국민적으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메시지를 좀 전달하자라고 해서 와디즈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간호사분들을 위한 굿즈를 만들어서 팔고, 그 수익금을 가지고 뭐 간호사들을 위한 활동, 뭐 제품, 서비스 만들기도 했고, 그런 식으로 우리가 간호사를 간호하는 기업으로서 우리가 돈이 없더라도 간호사를 위한 제품을 만들어서 돈을 벌고, 서비스를 위해서 돈을 벌고, 펀딩을 위해서 돈을 벌고, 이런 식으로 그 미션 안에서 계속 항상 움직였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니 우리 같은 기업이 없는 거죠. 대한민국에는 일단 없고, 저희가 그 분야에 있어서는 오히려 뭐 공공기관보다 더 활발하게 간호사를 위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 지금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좀 지냈던 것 같습니다. 정말 국가적으로 많은 위기의 상황을 보면서 이제 간호협회 쪽에서도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도 의료인이 갑자기 부족해졌다라는 소식을 제가 들었거든요. 기사로 처음에 접했고, 지금 많이 부족한가 보다 했는데 갑자기 그 파견 인력을 뽑는다는 거예요. 근데 간호사분들이 또 엄청 막 그때 힘들다라고 갑자기 막 기사들이 빵빵빵 터졌거든요. 그럼 도대체 내가 뭐가 힘든지 모르니까 도와주기도 좀 사실 어렵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한 3, 4일 사이에 막 겹치면서 내가 가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고, 한 3일 정도 뒤에 연락이 오더라고요. 좀 급한 곳이 있다, 너가 좀 가줬으면 좋겠다 라고 했는데, 그곳이 이제 청도 대남병원이라는 곳이었어요. 진짜 1차 그 유행이 시작됐던 정말 뇌관 같은 병원이었거든요. 이제 100명의 정신과 환자들, 그러니까 정신질환이 다 있는 폐쇄병동에서 모두가 확진됐던 정말 역대급 사건이었는데, 그 병원에 저를 파견을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내한테도 그 전화 받고 한 10시쯤에 말하고 바로 그 다음날 오라 했어요. 그래서 아내와 이별 인사하는 시간은 1시간 정도? 그리고 자고 일어났을 때 아내가 뭐 눈물 흘리고 있고, 근데 저는 짐 싸가지고 이제 갈 준비해서 간 상황이고, 그래서 가서 이제 충격적인 걸 좀 많이 본 것 같아요. 일단 다 방호복을 입고 사람들이, 그리고 정신과 질환 환자들이거든요. 그 병원에 있었던 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막 곳곳에서 막 비명소리가 들려요. 막 와 하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고통스러워하는 모습들 직접 눈으로 경험했고, 그리고 방호복을 입고 일한다는 것 자체가 업무 과중에 한 5배 정도는 전 된다 생각하거든요. 숨도 잘 안 쉬어지고 막 온몸에 땀이 막 흐르고, 겨울이라서 막 히터를 틀어놔가지고 진짜 막 미친 듯이 땀이 흐르더라고요, 한 번 근무를 들어가면. 그래서 막 탈수 막 증상이 일어나서 막 제 옆에 막 동기는 막 토하러 그냥 나가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제 눈앞에서 보니까 진짜 대재앙이구나, 이제 이 코로나라는 질병이 너무 무섭구나 라는 것들을 몸소 체험을 했고, 간호사분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 더 잘 알 수 있었고, 그래서 실제로 간호사분들이 겪는 어려움들을, 진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리얼한 현장의 상황들을 알리고, 뭔가 우리 안에서만 머물면 안 되겠다. 그래서 또 좀 대국민적으로 저희가 메시지를 던진 게, 이 코로나 최전선의 상황에서도 간호사는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 좀 응원해주고 좀 지지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이 팜플렛을 제가 들고, 그거를 하나가 SNS에 공유될 때마다 저희 한 500원 정도 기부를 하겠다라는 공약을 걸고 그 캠페인을 했는데, 그게 한 몇백만 명한테 노출이 되고 정말 수천 명이 참여를 해서 그것들이 다 쌓여서 저희가 또 막 어느 기관에 뭐 수백만 원을 후원하기도 하고, 그런 진짜 캠페인까지도 이어지는 것들을 좀 보면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런 희망을 잃지 않고 어쨌든 누군가는 고생하고 있고 누군가는 응원해주고 있고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지금 창업한 그 상황에서는 굉장히 큰 저에게도 실질적인 뭔가 와닿는 경험이었고 더 간호사를 좀 잘 도와야겠다라는 게 확고해지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들도 좀 들었습니다. 파견 갔던 의료진들이 막 영웅이라고 이렇게 해줬는데 전 그 말을 별로 안 좋아했었거든요. 왜냐면 우리는 뭐 금방 있다가 가는데 지금 현장에 계시는 분들 더 챙겨드리고 현장에 계시는 분들이 얼마나 지금 고생하시는데 그분들이 좀 더 지켜 세워드리고 더 뭔가 대우를 잘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막 생각을 했는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나 봐요. 뭐 여러 병원 관계나 뭐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서 많은 분들이 지금 뭐 그만두기도 하시고 뭐 건강도 안 좋아지시고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데 저희는 알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얼마나 고생 많으시고 진짜 생명을 걸고 지금 일을 하고 계시는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는 알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정말 감사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